최근 국내에서 F1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동안 F1 입문에 망설였다가 올 시즌부터 용기 있게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내를 F1에 입문시키려다 졸지에 유튜브까지 만들게 된 원투피니시는 이런 입문자분들을 위해 작년부터 다양한 입문 가이드 영상들을 만들어왔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2026 시즌에 들어서며 새로운 팀과 선수들까지 등장한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판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투피니시가 새롭게 꽉꽉 눌러 정리한 2026 시즌 F1 드라이버 소개 모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얘기 먼저, 올 시즌부터 한국에서도 F1 TV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선수들의 온보드 카메라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레이스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주는 라이브 타이밍뿐 아니라 드라이버와 엔지니어 간의 긴박한 팀 라디오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F1 공식 중계 플랫폼답게 최고의 몰입형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쿠팡 플레이 스포츠 패스보다 금액이 비싸다 보니 가벼운 지갑 현실 때문에 구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드 VPN과 함께라면 월 몇천원 수준의 금액으로도 F1 TV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떡해? F1 TV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 따라 구독 요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F1 TV 프로 기준 1개월 구독 요금이 한국은 22,000원인데 반해 케냐는 5.99달러, 인도는 무려 3.99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VPN만 있다면 접속 지역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F1 TV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노드 VPN과 함께라면 해외 항공이나 숙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접속 국가별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서 국가별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까지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C와 모바일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하든 어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든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숨겨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지금 원투피니시 전용 특별 링크를 통해 노드 VPN 이용권을 구입하시면 최대 75% 할인가로 4개월의 보너스 혜택까지 있으니 이번 기회에 노드 VPN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온라인 생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지 러셀은 1998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로 빠르고 똑똑하며 나이스한 외모와 젠틀한 성격까지 모두 겸비한 메르세데스의 육각형 인재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토이스토리 우디? 아니면 사우르? 러셀은 어릴 때부터 카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주니어 시절부터 정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드라이버였는데요. 2017년 GP3 챔피언에 이어 2018년 F2 챔피언까지 차지하면서 차세대 유망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기대 속에 2019년 윌리엄스에서 F1 데뷔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당시 윌리엄스는 만년 꼴찌팀이었던 만큼 차량의 성능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러셀은 자신의 재능으로 팀을 멱살 캐리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2020년 사키르 그랑프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해밀턴 대신 메르세데스 차량에 탑승해 우승 문턱까지 가는 엄청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이후 2022년 러셀은 마침내 메르세데스로 이적,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이었던 해밀턴과 한 팀이 되며 말 그대로 성덕이 되었고 브라질에서는 첫 우승까지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정상권 드라이버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러셀은 많은 팬들에게 티포즈남으로도 유명한데요. 2023년 F1 오프닝 영상에서 좌우로 손을 쭉 펼친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후 러셀은 자신이 우승한 여러 경기에서 이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기도 했죠. 근데 올해부터는 좀 아껴서 보여준다네요. 2026 시즌 대규모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현재 메르세데스가 시즌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러셀은 이 흐름을 끝까지 이어 첫 월드 챔피언 타이틀과 함께 그의 티포즈 세레머니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요? 키미 안토넬리는 2006년생 이탈리아 출신 드라이버로 메르세데스가 오랫동안 공들여 키워온 초특급 유망주이자 차세대 F1 스타입니다. 안토넬리는 어릴 때부터 카트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메르세데스 주니어 프로그램에도 일찍 합류해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뿐 아니라 이후 포뮬러 무대에서도 각종 대회를 연달아 우승하며 다음 시대를 이끌 천재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보통 F1에 오르기 전 꼭 거치는 F3도 단번에 건너뛰고 곧장 F2로 직행했을 정도로 성장 속도 또한 남달랐죠. 그리고 2025년 안토넬리는 마침내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무려 루이스 해밀턴의 시트를 이어받았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토넬리에 거는 기대감 역시 컸는데요. 안토넬리는 캐나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포디움에 올랐고 상파울루에서는 2위까지 기록하며 그가 왜 메르세데스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몸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 들어 안토넬리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데요. 시즌 초반 3경기에서 벌써 2승을 기록했고 F1 역대 최연소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 기록마저 갈아치웠죠. 올 시즌 메르세데스가 시즌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토넬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있는 신인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 경쟁 한가운데 서 있는 정상급 드라이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키미 안토넬리는 2026년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샤를 르클레르는 1997년생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로 페라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상징 같은 선수입니다. 뛰어난 외모뿐 아니라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까지 능통해서 세련되고 우아한 왕자 같은 느낌마저 들죠. 에이 불공평해. 하지만 헬멧만 쓰면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한방에 있는 드라이버로 바뀌는 게 바로 르클레르의 매력인데요. 르클레르는 어릴 때부터 카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주니어 시절에도 정석적인 랠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였습니다. GP3와 F2를 모두 루키 시즌에 제패해버리며 왜 페라리가 이 선수를 일찌감치 점 찍었는가를 단번에 입증했죠. 2018년 자우버에서 F1에 데뷔한 르클레르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간판 드라이버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특히 퀄리파잉에서는 F1 내 탑티어 수준의 주행 실력을 뽐내며 항상 티포시들을 기대감에 차게 만들었죠. 근데 우승은 자주 놓친다는 거. 작년에는 페라리가 다소 힘든 시즌을 보내기도 했지만 2026 시즌 들어 페라리의 차량이 경쟁력을 회복하며 르클레르의 분위기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 중 2차례 포디움에 오르며 현재 드라이버 순위 상위권을 달리고 있죠. 과연 샤를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자신의 이름을 월드 챔피언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1985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로 F1의 아이콘 그 자체이자 F1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7번의 월드 챔피언, 105번의 그랑프리 우승, 그리고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운 F1의 리빙 레전드죠. 심지어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 차원을 넘어 스포츠 바깥에서의 영향력까지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최근에는 킴 카다시안이랑 사귄다고 하네요. 유년 시절 해밀턴은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 환경에서도 천부적인 레이싱 감각으로 온갖 카트 제외를 제패하며 맥라렌의 육성 시스템에 발탁돼 정석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됐는데요. 이후 2007년 맥라렌에서 F1에 데뷔한 그는 무려 데뷔 첫 경기에 포디움, 6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데뷔 2년 차였던 2008년에 곧바로 월드 챔피언에 오르며 자신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메르세데스로 팀을 옮긴 뒤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번의 챔피언 타이틀을 추가하며 현 시대 F1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런 해밀턴이 2025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페라리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그의 페라리 이적 첫 시즌은 기대만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포디움 없이 힘든 적응기를 보냈고 시즌 후반엔 스스로를 향해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도 드러냈죠. 하지만 올 시즌은 정말 다를지도 모릅니다. 페라리의 차량 성능도 경쟁력을 갖췄고 해밀턴 역시 팀에 제법 적응을 마친 듯 중국 그랑프리에서는 모처럼 포디움에 오르며 정상 복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죠. 과연 루이스 해밀턴은 올 시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하며 전설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마지막 대반전을 써낼 수 있을까요? 랜도 노리스는 1999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로 2025 시즌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을 차지한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성격도 밝고 장난기도 많아서 팬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트랙에선 꽤나 진지하고 실력도 확실한 편이죠. 다만 멘탈이 조금 약하다는 거. 노리스는 2008년 클럽 레벨 카트를 시작한 뒤 각종 대회를 휩쓸며 일찌감치 영국이 기대하는 차세대 재능으로 손꼽혔고 이후 주니어 포뮬러 시절에도 화려한 커리어를 기록하며 2019년 마침내 맥라렌에서 F1에 데뷔, 지금까지 줄곧 같은 팀에서만 달리고 있는데요. 노리스가 F1에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맥라렌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에 불과했지만 노리스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2020년 첫 포디움을 기록한 뒤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디움 단골 손님이 되기 시작했죠. 다만 우승 없이 2위만 13번을 차지하는 등 매번 우승 문턱에서 안타깝게 좌절하면서 한때는 랜도 노 윈스라는 별명마저 붙었지만 2024년 팀이 부활하며 첫 우승을 기록했고 2025 시즌에는 현 시대 F1 최강으로 손꼽히는 막스 베르스타펜의 추격을 끝끝내 저지하며 마침내 드라이버 챔피언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2026년 대규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F1의 정상을 차지했던 맥라렌의 기존 강세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과연 노리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경쟁 선수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정상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2001년생 호주 출신 드라이버로 노리스만큼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맥라렌의 또 다른 에이스이지만 노리스에게는 없는 냉철함과 강인한 멘탈까지 지니고 있죠. 쿨하다 못해 얼어버릴 것 같은 아이스맨 그 자체로 F1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좋아하는 게 이 정도였죠. Really good. 어렸을 적 RC카 레이싱에 관심이 많았던 피아스트리는 우연한 기회에 카트레이싱을 접하며 본격적으로 모터스포츠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차분하고 단단한 멘탈 덕분인지 곧장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유럽으로 건너간 뒤엔 주니어 카테고리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F3와 F2에서 데뷔 시즌에 곧장 챔피언을 차지하며 모두가 주목하는 천재 드라이버로서 각광을 받게 됐죠. 당시 그의 소속팀으로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봐왔던 알핀은 속전속결로 피아스트리를 F1에 데뷔시키려 했지만 그 시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없던 알핀에 발이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피아스트리는 결국 여러 논란 끝에 맥라렌에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 피아스트리는 데뷔 첫 시즌부터 역시나 엄청난 실력을 선보였고 노리스와 함께 팀을 정상으로 올려놓으며 2024년에는 컨스트럭터 챔피언까지 차지하게 됐죠. 심지어 2025 시즌 초반에는 연승 흐름을 타며 한동안 드라이버 순위 선두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후반기에 들어 약간 주춤하며 결국 드라이버 챔피언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과연 피아스트리는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딛고 올 시즌 자신의 첫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1997년생 네덜란드 출신 드라이버로 현 시대 F1에서 가장 강력한 천재 드라이버로 불립니다. 공격적인 추월,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레이스 운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괴물 같은 멘탈까지 레이스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소위 끝판왕 드라이버로 전세계 팬들 사이에서는 슈퍼막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우리 아내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는 거. 베르스타펜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레이싱 DNA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펜은 전직 F1 드라이버였고 어머니 소피 쿰펜 역시 뛰어난 카트 레이서였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막스 베르스타펜은 어릴 때부터 카트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고 주니어 카테고리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2015년 불과 17세의 나이로 토로로소에서 F1에 데뷔하며 역대 최연소 F1 드라이버가 됐고 데뷔 두 번째 레이스만에 곧바로 포인트를 따냈을 뿐 아니라 2016년에는 레드불로 승격된 첫 경기에서 곧바로 첫 우승까지 차지했죠. 이후 레드불의 중심으로 성장한 베르스타펜은 2021년 루이스 해밀턴과의 전설적인 타이틀 경쟁 끝에 마침내 첫 월드 챔피언에 올랐고 2024년까지 4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하며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2025년엔 랜드 노리스에게 단 2점 차로 밀려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초반 어려움을 딛고 후반에 보여준 기적적인 반등은 여전히 막스가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버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죠. 야, 이거 완전 영화 아니냐? 다만 2026 시즌 대규모 규정 변경으로 인해 레드불의 차량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베르스타펜 역시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해버린 새로운 시대의 F1에서 베르스타펜은 과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직 은퇴는 안 된다고! 아이작 하자는 2004년생 프랑스 알제리 복수 국적의 드라이버로 레드불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올라온 차세대 기대주입니다. 또래에 비해 다소 늦은 10살의 나이에 처음 카트 경력을 시작했지만 빠른 적응력과 놀라운 성적으로 단시간에 상위 클래스에 진입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17세가 되던 2022년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합류하며 레드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유망주가 되었죠. 이후 F3와 F2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하자는 2025년 레이싱불스 소속으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 첫 경기엔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피라는 실수도 있었지만 시즌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았고 결국 네덜란드에서는 데뷔 후 첫 포디움까지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트로피를 박살내버렸다는 거. 이런 인상적인 루키 시즌을 보낸 덕분에 결국 2026년 하자는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레드불 본팀으로까지 승격됐는데요. 다만 하자에게 2026 시즌은 결코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정과 새 파워유닛 시대에서의 레드불은 시즌 초반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자 본인조차 현재 팀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떨어져 나갔던 막스의 옆자리를 버텨내며 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하자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에서 정상급 선수로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이건 기회야. 과연 아이작 하자는 레드불이라는 가장 치열한 무대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라는 압박을 이겨내고 레드불과 F1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는 1994년생 스페인 출신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데뷔 전부터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미 유명했던 드라이버인데요. 아버지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전설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 그런 레이싱 집안에서 자란 만큼 사인츠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터스포츠 DNA를 물려받았죠. 주니어 시절부터 레드불 유소년 프로그램 안에서 성장한 사인츠는 토로로소에서 F1에 데뷔하며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이름을 알렸고 이후 르노와 맥라렌을 거쳐 점점 더 완성형 드라이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페라리에 입단한 뒤에는 여러 차례 포디움과 함께 정상급 드라이버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죠. 사인츠의 대표적인 별명은 스무스 오퍼레이터인데요. 팀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려 림처럼 굳어진 것도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주행 스타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타입은 아니지만 실수가 적고 꾸준하고 차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 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버이자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기 좋은 선수라고 평가되곤 하죠. 사인츠는 2025년 제임스 바울주 체제 아래에서 팀을 리빌딩하고 있는 윌리엄스로 이적했는데요. 첫 시즌에 무려 2번의 포디움에 올라서며 팀의 컨스트럭터 5위 달성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2026 시즌 현재 윌리엄스가 새로운 차량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탓에 사인츠의 시즌 초
초반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포인트를 획득하며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카를로스 사인츠는 과연 F1 명문팀 윌리엄스를 부활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사인츠 화이팅! 알렉산더 알본은 1996년생 태국계 영국인 드라이버로 준수한 실력과 더불어 밝고 유쾌한 성격까지 겸비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호감형 드라이버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국과 유럽 카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주니어 포뮬러를 거쳐 2019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했죠. 데뷔 첫 해부터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고 시즌 도중 곧바로 레드불로 승격될 만큼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메이트는 바로 F1 괴물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죠. 막스의 팀메이트는 무조건 부진을 겪는다는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던 알본은 시즌 내내 팀메이트와의 큰 격차를 보였고 결국 2021년 F1 시트를 잃고 리저브 드라이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알본은 F1을 포기하지 않았고 2022년 윌리엄스와 함께 F1 그리드로 다시 돌아왔죠. 중하위권 수준의 차량으로 꾸준히 Q2 때로는 Q3에 진출하는 등 애매한 윌리엄스 차량의 성능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며 윌리엄스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2025년엔 새 팀메이트 카를로스 사인츠와 함께 팀을 컨스트럭터 5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윌리엄스가 올 시즌 초반 꽤나 부진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본과 윌리엄스는 언제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과연 알본은 윌리엄스의 상승세를 이끌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피에르 가슬리는 1996년생 프랑스 출신 드라이버로 프렌치 감성 가득한 스포츠 스타이자 프랑스팀 알핀의 에이스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공격적이며 차량의 성능이 못 받쳐주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팀을 멱살 캐리하는 믿음직한 드라이버죠. 카트 시절부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레드불의 유망주 프로그램인 레드불 주니어 팀에 합류하면서 큰 기대를 받았던 가슬리는 2017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한 이후 2019년 드디어 레드불 본팀으로 승격까지 하게 됩니다. 레드불 주니어 출신이 본팀까지 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팀메이트가 막스 베르스타펜이었다는 거죠. 그 역시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시즌 중반 단 12경기 만에 다시 2군 팀으로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로로소로 되돌아온 가슬리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증명했는데요. 심지어 2020년 깜짝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팀의 믿음직한 리더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마침내 프랑스 자국팀인 알핀으로 이적해 2024 시즌 더블 포디움을 기록하기도 했죠. 아쉽게도 2025 시즌에는 알핀의 차량 성능이 형편없었던 탓에 시즌 내내 순위권 밑바닥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2026 시즌 들어 알핀의 경쟁력이 살아나며 가슬리 역시 시즌 초반 매경기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3라운드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막스 베르스타펜보다도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과연 피에르 가슬리는 알핀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팀을 끌어올리며 커리어 두 번째 우승의 순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프랑코 콜라핀토는 2003년생 아르헨티나 출신 드라이버로 남미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F1 기대주입니다. 차분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트랙에선 꽤나 과감하고 배짱이는 스타일의 드라이빙 실력을 보여주죠. 콜라핀토는 어릴 때부터 카트와 주니어 포뮬러 무대에서 꾸준히 성장한 뒤 2023년 윌리엄스 드라이버 아카데미에 합류, 이디메인 2024년 윌리엄스의 로건 서전트를 대신해 시즌 막판 갑자기 F1에 데뷔까지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콜업이었지만 두 차례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2025년엔 알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다가 시즌 도중 부진으로 경질된 잭 듀안을 대신해 다시 한번 F1 그리드에 복귀했습니다. 포인트는 없었지만 알핀은 콜라핀토의 가능성을 받고 2026년에도 피에르 가슬리와 함께 라인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2026 시즌 현재 알핀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인 가운데 콜라핀토 역시 데뷔 후 첫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좋은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코 콜라핀토는 아르헨티나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등에 업고 알핀에서 자신의 첫 풀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안정적인 드라이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에스테반 오콘은 1996년생 프랑스 출신 드라이버로 수없이 미끄러져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남는 F1 집념의 아이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캠핑카에 살면서 서포트할 만큼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오콘은 뛰어난 레이싱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2016년 마노팀을 통해 F1에 데뷔했고 리듬의 포스 인디아로 이적하면서도 꾸준히 성적을 내며 실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2019년 소속팀의 이름이 레이싱 포인트로 바뀌면서 팀을 통째로 사버린 어느 캐나다 사업가의 아들에게 밀려 한순간에 시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오콘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낸 뒤 2020년 르노로 복귀했고, 이듬해인 2021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혼란스러운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버텨내며 마침내 생애 첫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죠. 이후 2025년부터는 하스로 이적한 뒤 조용하지만 야무지게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2026 시즌 현재 하스는 제법 균형 잡힌 차량을 바탕으로 매경기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며 중위권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인데요. 과연 에스테반 오콘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끈기를 앞세워 팀의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올리버 베어먼은 2005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로 188cm나 되는 최장신 F1 선수이자 한국인들에겐 웅남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카트 대회를 휩쓸었고,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소속으로 F4 챔피언에 F3, F2까지 단숨에 올라온 베어먼은 우연한 기회에 F1에 데뷔까지 하게 되는데요. 2024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당시 페라리 드라이버였던 사인츠가 맹장염으로 인해 경기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베어먼은 갑작스럽게 대타로 페라리 차에 타게 됩니다. 생전 처음 타는 차로 단숨에 퀄리파잉 11위를 기록하고 다음날 본선 7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까지 내며 페라리의 차기 에이스라는 관심을 받게 되죠. 이후 하스의 풀타임 드라이버로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F1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와 적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침착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며 하스의 에이스이자 페라리의 미래 자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올리버 베어먼은 올 시즌 자신을 향한 기대를 실력으로 증명하며 머지않아 페라리의 시트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요? 리암 로스는 2002년생 뉴질랜드 출신 드라이버로 레드불 육성 시스템을 거쳐 올라온 다재다능한 실전형 선수입니다. 차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트랙에선 꽤 과감한 편이고 여러 카테고리를 두루 경험한 덕분에 최소한 기본은 하는 드라이버라는 이미지가 있죠. 로스는 유년 시절 레드불 주니어 팀 소속으로 F4와 F3를 거치며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F2와 DTM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여러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로스는 프랙티스 세션 도중 부상당한 다니엘 리카도를 대신해 갑작스럽게 F1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탄 F1 레이스카였음에도 생각보다 침착하고 안정적인 주행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후 2024년 하반기에는 결국 리카도를 제치고 정규 시트를 차지 2025년엔 레드불 본팀으로 승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죠. 레드불의 차량에 줄곧 적응하지 못했던 로스는 시즌 2경기 만에 다시 레이싱 부스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로스는 입장에선 꽤나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이후 경기들에서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현재로서는 레이싱 부스팀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죠. 로슨의 2026 시즌 초반 흐름도 제법 나쁘지 않은데요. 시즌 초반 2경기와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차지하며 레이싱 부스의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리암 로슨은 과거의 좌절을 발판 삼아 레이싱 부스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하며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레드불 본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비드 림블라드는 2007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로 2026 시즌 F1 그리드의 유일한 루키이자 레드불 주니어 팀이 오랫동안 공들여해온 초특급 유망주인데요. 무려 3살 때 모터크로스를 먼저 시작했고 5살 무렵부터 카트로 본격적인 레이싱 커리어를 밟은 뒤 곧장 주요 대회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 2021년 레드불 주니어 팀에 합류했습니다. 포뮬러 무대로 올라온 뒤 그가 보여준 성장 속도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F4에서 여러 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F3, F2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마침내 2026 시즌 레이싱부스 소속으로 F1에 데뷔하게 됐죠. 그만큼 림블라드는 팬들 사이에서도 레드불의 차세대 황태자 혹은 막스급의 잠재력을 가진 루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림블라드의 올 시즌 초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 차례 퀴3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포인트도 획득하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은 루키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중위권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아비드 림블라드는 레드불이 점 찍은 차세대 재능답게 2026년 F1 데뷔 시즌부터 모두를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페르난도 알론소는 1981년생 스페인 출신 드라이버로 무려 F1에서 23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경력 끝판왕의 리빙 레전드 선수입니다. 2번의 월드 챔피언, 32번의 그랑프리 우승, 그리고 400경기를 훌쩍 넘긴 커리어까지 지금 그리드에 있는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가장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죠. 2001년 미나르디에서 F1에 데뷔한 알론소는 이후 르노로 소속팀을 옮긴 뒤 2005년과 2006년 당시 최강자였던 미하엘 슈마허를 꺾고 2연속 월드 챔피언에 오르며 F1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이후 맥라렌, 페라리, 다시 맥라렌을 거치며 수많은 명승부를 남겼고 한동안 F1을 떠났다가 2021년 알핀으로 복귀한 뒤 2023년부터는 에스턴 마틴 소속으로 뛰고 있죠. 특히 에스턴 마틴 이적 첫 해에는 무려 8번이나 포디움에 오르며 그의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포디움은커녕 상위권 경쟁조차 쉽지 않은 꽤나 답답한 시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 시즌 대규모 규정 변경을 앞두고 알론소와 에스턴 마틴은 팀 수뇌부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지만 정작 새롭게 손잡은 혼다의 파워 유닛이 시즌 초반부터 성능과 신뢰성 모두에서 어려움을 드러내며 또 한 번 쉽지 않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연 불사의 노장 페르난도 알론소는 자신의 F1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팬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미션 33 그의 통산 33번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랜스 스트롤은 1998년생 캐나다 출신 드라이버로 F1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수저 도련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빠가 무려 에스턴 마틴 팀의 오너이기 때문이죠. 와씨 겁나 부럽다. 하지만 스트롤은 카트와 주니어 포뮬러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2017년 F1에 데뷔한 나름 유망주였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F1에 올라왔다는 점만 봐도 그가 얼마나 일찍부터 주목받았는지 알 수 있죠. 데뷔 첫 시즌에는 포디움에 오르며 나름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고 간혹 비가 내리는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의외로 날카로운 주행을 선보이며 번뜩이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 스트롤의 경기력은 대체로 기복이 꽤나 큰 편이고 같은 팀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모습을 보인 시즌도 많았기에 유독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편이죠. 어쨌든 10년째 F1 그리드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아빠 덕에 F1 시트에 남아있는 드라이버라는 시선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에 스트롤은 이제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 시즌 에스턴 마틴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랜스 스트롤은 그동안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편견들을 실력으로 뒤집고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니코 훌켄버그는 성의 앞글자를 딴 헐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1987년생 독일 출신 드라이버로 영화 F1 더 무비의 현실판이라고도 불리는 베테랑 중년 선수입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는 포뮬러3와 GP2 등 하위 등급 레이싱 대회를 제패한 뒤 만 22세의 윌리엄스에서 F1에 데뷔했는데요. 자우버, 르노, 하스 등 여러 팀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살아남았고 차만 괜찮으면 언제든 포인트권을 노릴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평가를 오랜 시간 유지해왔습니다. 훌켄버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239경기만에 달성한 그의 첫 포디움 이야기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실력은 인정받았음에도 이상하게 포디움과는 인연이 없었고 심지어 F1에서 최장기간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드라이버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마저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2025년 영국 그랑프리 폭우가 쏟아지던 실버스톤에서 훌켄버그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19위에서 시작해 3위까지 순위를 천천히 끌어올렸고 마침내 체커드 플래그를 받으며 그토록 고대하던 포디움에 오르게 됐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평 한 번 없이 인내와 성실함으로 끝내 모든 것을 이겨낸 그의 포디움에 동료들도 경쟁자들도 팬들도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를 통해 훌켄버그는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해낸다는 감동적인 서사를 가진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 훌켄버그는 아우디의 드라이버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성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지만 아우디는 올해 처음 F1 워커스 팀으로 데뷔한 팀이고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는 향후 몇 년 안에 정상권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만큼 훌켄버그는 아우디 장기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맡고 있죠. 과연 니코 훌켄버그는 특유의 인내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아우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상징적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보톨레토는 2004년생 브라질 출신의 드라이버로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과 달리 트랙에선 꽤 영리하고 침착한 주행을 선보이며 브라질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리는 젊은 선수입니다. 7살 때부터 카트레이싱을 시작한 뒤 곧장 브라질 전역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보톨레토는 이후 유럽으로 건너와 페르난도 알론소의 매니지먼트 아래 주니어 포뮬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3년에는 F3 데뷔 첫 시즌에 챔피언을 차지하며 이후 맥라렌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2024년에도 곧장 F2 챔피언에 오르며 샤를 르클레르, 조지 러셀, 오스카 피아스트리에 이어 F3와 F2를 2년 연속으로 제패한 네 번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보톨레토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2025 시즌 자우버의 드라이버로 F1에 입성하게 됐고 중하위권 팀에서의 쉽지 않았던 데뷔 시즌에도 5번의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하며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아우디 소속으로 참가하는 2026 시즌의 흐름도 꽤나 괜찮습니다. 호주 개막전에서 9위를 차지하며 아우디의 역사적인 F1 데뷔 첫 포인트를 기록했고 이후 경기들에서도 제법 인상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과연 가브리엘 보톨레토는 브라질 팬들의 오랜 기대를 등에 업고 아우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발테리 보타스는 1989년생 핀란드 출신 드라이버로 F1 팬들이 그리워했던 베테랑 드라이버이자 F1 내 독보적인 개그 캐릭터로도 유명합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쇼런도 왔다는 거. 6살에 카트를 시작하고 주니어 포뮬러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보타스는 2013년 윌리엄스에서 F1에 데뷔한 뒤 중하위권 수준의 차로도 꾸준히 포인트를 따내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2017년 메르세데스에 합류하며 해밀턴과 함께 수년간 메르세데스 왕조를 이끌었는데요. 10회 우승, 58회 포디움, 20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하며 보타스는 팀의 5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함께 만들었죠. 물론 당시 팀메이트가 해밀턴이었던 탓에 늘 2인자 이미지가 따라다니긴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보타스는 그 시절 메르세데스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며 우승까지 챙긴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이후 자우버를 거쳐 2025년에는 메르세데스 리저브 드라이버로 한 해를 보냈고 2026년부터는 캐딜락의 정식 드라이버로 F1 그리드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비록 캐딜락은 F1 경험이 전무한 신생팀이기에 차량의 성능뿐 아니라 팀 운영 등 모든 것이 경쟁팀들보다 미숙하고 당연히 보타스의 시즌 초반 성적 또한 처참하지만 지금의 보타스는 단순히 레이스를 다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캐딜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팀의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 베테랑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발테리 보타스는 커리어의 새로운 챕터가 된 캐딜락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하며 베테랑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르히오 페레즈는 1990년 멕시코 출신 드라이버로 흔히 체코라는 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베테랑 선수인데요. 체코라는 별명은 세르히오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멕시코의 세르히오는 대부분 체코라는 별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톰 크루즈와 묘하게 닮은 외모로 국내 일부 팬들에게는 보급형 톰 크루즈라는 별명도 있죠. 유소년 시절부터 남미 고카트 무대를 듀얼했던 페레즈는 이후 멕시코 갑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유럽 주니어 카테고리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았고 마침내 2011년 자우버에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중위권 팀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포디움을 따내며 포디움 헌터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3년 맥라렌을 거쳐 2014년 포스 인디아로 이적한 후에도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20년 사키르 그랑프리에서는 무려 꼴찌에서 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우승을 차지한 F1 역대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기도 했죠. 이후 2021년 레드불 팀으로 합류하며 그동안 F1을 지배하던 메르세데스를 밀어내고 막스와 함께 F1의 정상에 올라섰지만 그도 역시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몇 번의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막스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2024년을 끝으로 F1 시트를 잃었지만 신생팀 캐딜락의 드라이버로 2026 시즌 F1에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과연 세르히오 페레즈는 캐딜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레이스 감각을 앞세워 또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2026 시즌 F1 그리드를 채운 22명의 드라이버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차를 타고 달리는 선수들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걸어온 길도 짊어진 기대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도 제각기 다릅니다. 끝내 정상에 오르고 싶은 집념,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되찾고 싶은 오기,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간절한 꿈까지 우리는 F1을 통해 누가 더 빠른지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드라마를 새로 써내려갈지를 함께 지켜보게 되죠. 여러분은 올 시즌 어떤 드라이버를 응원하고 있나요? 과연 그들은 올 시즌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F1의 2026 시즌, 앞으로도 원투 피니시와 함께 그 뜨거운 레이스와 선수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